부동산 민심이 이게 참 심상치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엊그저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진 게 무슨 죄라도 되는 듯이래 그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책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다 회의적인 평가인데 한번 그 당시 나온 사설 좀 보실까요? 예, 저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집값 불안 키운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 개편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사설들을 보면 세입자만 죽어나가게 됐다. 이것도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죠? 다 똑같습니다. 한겨레. 세입자가 죽어난다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 세제 개편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출신을 향한 그 어떤 적대감 있잖아요. 예, 적대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민주당을 관통하고 있는 게 좌파 정신이고 좌파 정신의 핵심이 그 계급 투쟁론 아닙니까? 네. 계급 투쟁론적 관점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은 결국 강남의 이 비싼 아파트 이것을 하나의 그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게 엉뚱한 대로 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니까 그게 다른 데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지금 전세, 월세 잘 안 되고 매도도 잘 안 되고 거래가 경색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결과가 글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풍선 효과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까지도 계급 투쟁론으로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좌파적 정책입니다. 좌파적 예. 정책인데 저는 그 이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서울 문제라고 서울 문제죠. 서울 문제 중에서 강남 그리고 일부 강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장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요.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만큼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시장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정책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관료, 책상머리 있는 관료가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이거 부동산을 제대로 경험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그냥 볼펜 들고 몇 자 끌적이는 게 정책으로 되는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그 계급 투쟁적 관점, 극단적 당원 중심 관점 이 말씀 하셔서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좀 놀란 게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문제 해결에 세금에 집착하는가 이게 참 궁금했는데 이 경우도 어제 한 발언 중에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세와 근로소득세 이거 서로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동일하게 보더군요. 그 저기 보면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대통령 근로자 세금 49.5%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세금 몇 억뿐이다. 사실 저 100억 원 양도소득세 부동산 내면요 세금 몇 억 아니야 몇십억이에요. 저도 저거 찾아봤더니 저거부터 약간 과장을 했는데 아주 과하게 이 자체가 근로소득세랑 부동산세를 동일하게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저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과연 부동산의 목표가 집값 잡기냐 시장 안정이냐 아니면 세금의 평등화냐. 세금의 평등화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계급투쟁론적 발상입니다. 네.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선동하는 그걸 통해서 정권도 잡고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자세한 세부적인 어떤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뭉뚱거려 가지고 육사가 원흉인 것처럼 개인 책임을 안 지고 육사 집단 책임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금이 완전히 다른 게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래하는 겁니다. 그죠? 네. 거래하는 데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이 비교 불가능한 걸 하나로 뭉쳐버린다고요. 쇠고기랑 사과랑 같이 비교하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이. 이게 말하자면 아까 헤이트 스피치의 대전제가 개별적인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특이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명쾌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키와 몸무게를 구분하면 저 같이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75cm랑 175kg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니 혹시 이런 사람 키는 큰데 몸무게가 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야, 키 낮춰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몸무게 더 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은 호기 있게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냥 막 내질른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내년 4월에 혹시 서울시장 가능성도 선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후에 2028년에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공포에 지금 떨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 전월세 씨가 마르고 그리고 집값, 전세, 월세 트리플 상승이 구체적으로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치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현상.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여튼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을 해놓고 그 수단으로 세금 그리고 각종 행정 규제를 통해서 여러 번 해왔는데 야. 하도 복잡하게 하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일대 혼란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일일이 대응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세 가지 결과로 나오던데 이게 집값 안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 원활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을 동원하니까 여기에 또 그 당사자들은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손대가지고 득본 정권이 한 정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지고 아마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손을 담궜는데 저는 결국은 시장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반격. 시장의 반격이고 이게 구조적 반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권 폐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서 일어난 이 반격은 검찰 수사 중심의 한국 수사 체계를 72년만 동안 유지하다가 이걸 갑자기 바뀌었을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곳의 부작용이 그게 구조적 반격이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오늘 또 경찰이 갑자기 그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모욕죄로. 모욕죄. 그러니까 딱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예. 중국 공안 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런 느낌 줍니다. 검찰이 사라지니 중국 공안 등장. 조금 있으면요. 이게 민심이 무섭습니다. 검사를 아마 수호신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경찰을. 정의로운 검찰. 검찰을. 정의로운.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거는 잊어버리고 경찰로부터 압박받고 하는 그게 살아가지고 자유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경찰이 세였어요. 경찰. 그러니까 그 경찰을 견제하는 검사들이 영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검사들 이름 조인구 검사, 뭐 한옥신 검사 이 사람 유명했어요. 그런 호민관 같은 검사들이 검사 이야기가 아마 소설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여튼 엄청난 저는 반격, 구조적 반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꽤나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그런 분으로 봤는데 이거 이제 자기 손으로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어떻게 인적 개편이나 개각 이런 걸 통해서 국정기조의 대변환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말을 신중하게 하고 SNS 글을 좀 줄이는 거. 네. 그 두 가지 하는 게 인사 바꾸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인사보다 중요한 말이군요. 말과 글 아닐까요? 말과 글. 말과 글. 뭐 우리 편집인께서는 청와대도 나가보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딱 들어갔을 때의 변화. 네. 변화는 그렇죠. JP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슨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야심이 생기고 야심이 생기고. 해가지고 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김종필 총재 말씀이죠. 예. 그런 거 많이 구경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역시 권력은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새 뭐죠?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그 막 대박난 영화예요. 그 스파이더맨. 예? 스파이더맨. 아, 예. 지금 제가 봤어요. 보고 왔는데 권력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권능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인간성이 바뀌면서 바뀌죠. 예.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재명 그 영화를 보면서 권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누가 한 말인지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많이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은 이재명 대통령 본성을 알고 싶지 않고 정말 나라를 안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변화, 말과 글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